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 윤서연입니다. 오늘은 E250 익스클루시브 차량에 대한 설명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은 1층부터 5층까지 각 층별로 메르세데스 벤츠 차종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4층에는 E클래스 전용존과 다양한 E클래스 라인업이 전시가 되어 있으며 EQ 등 다양한 라인업을 한 곳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키를 쓰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도어 캐치 안쪽으로 넣게 되면 잠금이 풀리는 것을 사이드 미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도어 캐치 부분을 바깥쪽으로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면서 문이 잠긴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썸머 오프닝, 클로징 기능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키에 락 버튼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창문과 선루프가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잠금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모든 창문과 선루프가 닫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은 총 3가지로 도어 하단에 있는 레버를 사용하는 방법과 엠블럼 중앙에 있는 레버를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트렁크 버튼을 빠르게 2번 눌러주게 되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만 닫을 수 있는 버튼, 오른쪽은 트렁크도 닫히면서 문까지 잠기는 버튼입니다. 주유구 개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구 개폐 방법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주유구 개폐하실 때는 푸시 방식으로 눌러서 주유구를 개폐해 주시면 되고요.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통풍 시트 및 열선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버튼대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열선은 빨간색, 통풍은 파란색으로 각각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모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기능은 시트 포지션뿐만 아니라 양쪽의 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의 위치, 마무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4가지 위치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에는 M을 누르고 숫자를 눌러주게 되면 소리와 함께 메모리가 저장이 됩니다. 시트 포지션은 각각 위치에 맞게끔 앞, 뒤, 엉덩바지 부분, 허벅지 길이 조절, 등바지 부분, 헤드레스트는 위아래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량 잠금 및 해제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잠금을 해제하는 버튼이고요. 아래에 있는 버튼은 차량 문을 잠그는 버튼입니다. 사이드미러 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조정 방법은 왼쪽 상단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그 상태에서 4가지 방향키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지정을 해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힘, 닫힘 이렇게 2가지도 가능합니다. 창문은 원터치로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버튼은 뒤에 창문 잠금 장치 버튼입니다. 다음은 헤드라이트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오토로 놔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오른쪽은 하향등, 왼쪽에는 미등, 마지막은 파킹등 있는데요. 왼쪽으로 두시면 앞뒤 왼쪽에만 불이 들어오고요. 위로 올려주게 되면 앞뒤 오른쪽만 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계기판 밝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로 돌려서 밝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안개등으로서 저희는 안개등이 전방 안개등이 아닌 후방 안개등 왼쪽에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눌러주게 되면 사이드가 잠기고요. 당기면 사이드가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와이퍼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이퍼는 레버를 돌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0은 와이퍼 조작을 안 하는 버튼이고 점선으로 두실 경우에는 오토로 됩니다. 여기에서 2가지 차이점은 민감도 설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한 줄로 되어 있으면 느리게 계속 움직이고 두 줄로 되어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시액은 크롬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워시액이 나옵니다. 핸들 열선은 위로 올려주게 되면 핸들 열선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돌려주면 핸들 열선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치는 위, 아래, 앞으로, 뒤로 설정이 가능하며 메모리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패드 시프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드 시프트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는 플러스,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눌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럼식 기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 기어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밟으신 상태에서 내리면 드라이브, 세게 올려주게 되면 후진,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려주시면 중립,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파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 모양을 눌러주게 되면 계기판에 대한 메뉴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OK 기준으로 쓰듯이 움직여서 화면을 변경하실 수 있고 위로 올려주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창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처음에 실행을 하실 때는 세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세팅이 현재 달린 속도로 함께 앞쪽의 계기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를 세트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속도가 10씩 올라가고요. 쓰듯이 올려주게 되면 속도가 1씩 속도가 향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차간 거리를 조절하실 수 있고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캔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반자율 주행은 취소가 되고요. RES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출발 또는 재시작 버튼이 됩니다. 리밋은 속도 제한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했던 속도로 그 엑셀을 밟아도 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게끔 제한을 두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스티어링 휠 버튼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집 모양을 눌러주게 되면 커맨드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OK 기준으로 터치 컨트롤러로 화면을 조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버튼은 이전 화면으로 전환시키는 버튼이고요. 블루투스를 연결을 했을 때 전화를 거절하는 버튼, 전화를 받는 버튼, 가운데는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문질문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주게 되면 음소거 버튼으로서 소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여러 가지 즐겨찾기로 내비라든지 라디오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거트로닉 기능은 MBUX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음성 명령을 내려서 좀 더 편리하게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클릭하시면 블루투스를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치 연결 눌러주시고 핸드폰에서도 블루투스를 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클릭을 눌러주신 다음 핸드폰에서도 페어링 그리고 연락처 허용을 눌러주게 되면 화면에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목록이라든지 연락처 목록, 즐겨찾기 추가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실 건데요. 목적지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 먼저 서초 전시장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를 눌러서 광역시 또는 도를 입력을 해주실 건데요. 저희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초 전시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서초 전시장이 나오고요. 화면을 터치해서 서초 전시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별표 모양을 눌러주게 되면
즐겨찾기를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집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시작 키를 눌러서 안내가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N으로 되어 있으면 북쪽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3D나 또는 2D로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목적지를 지도를 봤을 때 확대를 하는 방법은 한 손가락으로 톡톡 눌러주시면 가까워지고, 두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를 취소하실 때는 화면 터치를 눌러서 안내 취소는 깃발 모양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 음성 경로 안내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시게 되면 음성 경로 안내가 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양으로 주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를 클릭한 다음, 저희 라디오는 디지털 라디오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어느 방송국인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지방에 가셨을 때 자동으로 주파수가 맞춰집니다. 즐겨찾기는 총 20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숫자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취소를 하실 경우에는 꾹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면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입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USB-C 타입 포트를 연결한 후 영화라든지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웨빙인데요. 웨빙은 시트 컴포트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시트 컴포트는 시트 키네틱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장시간 운전했을 때 조금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으로서 옆면이랑 밑면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기능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트 히팅 밸런스는 열선 시트를 켰을 때 어떤 부분에서 열선을 더 강하게 할 건지 표시를 해주는 창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상, 컬러는 64가지 색상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멀티 컬러를 체크를 해주시면 10가지 멀티 컬러들이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배합이 된 색상으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정보에서는 차량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차량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가속, 제동력, 휠의 각도, 그리고 G포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출력 토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비는 평균 연비 소비량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미 앱입니다. 이 차량에는 스마트 통합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핸드폰에 맞는 충전기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을 해주시고 차량과 핸드폰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동의함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핸드폰에서도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앞쪽에 화면처럼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 끝에 있는 네모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허용된 어플들이 나옵니다. 티맵,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집 모양을 눌러주게 되면 벤츠의 플랫폼들이 나오고, 애플 카플레이를 눌러주면 다시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실 때는 케이블을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 기능처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정 기능입니다. 설정은 5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먼저 퀵 액세스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SP 기능은 자세 제어 장치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활성화 해주시고 주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인데요. 차선을 밟았을 경우에 핸들의 진동과 브레이크 개입을 통해서 차선 안쪽으로 넣어주는 안전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핸들 조향 어시스트 기능으로서 반자율 주행을 실행했을 경우에 차선을
인식을 하여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장치입니다. 보조장치는 먼저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주차를 하실 때 경고음이 나는 기능입니다. 조기 경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클릭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경고음량은 총 1단계부터 이렇게 5단계까지 높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 덮개 열기는 이물질이 꼈을 때 수동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이물질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기능은 다기능 카메라를 통해 교통 표지판을 인식을 하여 계기판에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이때 시각적으로 경고를 해줄 수가 있고 그 이상 속도를 냈을 경우엔 경고음이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각 청각을 원하실 경우에는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한 제한 속도를 추가적으로 개입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반자율주행 실행 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60km 이상 달리실 경우에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차선 이탈 방지를 해주는 기능으로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꺼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앞차 추돌 방지 기능으로서 조기, 중간, 후기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꺼짐으로 해주셔도 시동을 키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어텐션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주의 어시스트라고 불리는데요. 30분 동안 주행 패턴을 파악을 하고 그 이상 주행했을 경우에 주행 패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커피잔 모양이 계기판에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휴게소도 안내를 도와주는데요. 휴식이 필요할 때는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켜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사각지대 차량이 들어오면 사이드 미러에 삼각형 불에 빨간색 불이 점등이 됩니다. 그럼 시각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방향지시 등을 킬 경우에 경고음이 울리게끔 되어 있어서 청각적으로 경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차 경고 어시스트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릴 때도 3분 동안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 기능으로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실행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하이패스 구간에 다기능 카메라가 감지가 되면 방향 지시 등을 켜주시면 속도가 그 속도에 맞게끔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원치 않으실 때는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량입니다. 차량은 다이나믹 셀렉트. 주행 모드에 개인화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로는 에코 컨버트, 스포트 플러스, 구동 장치와 스티어링 휠, ESP 이 세 가지를 개별적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 스노우 타이어 기능인데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 제한 속도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 설정입니다. 시트 설정은 나의 키에 맞춰서 위치 설정 시작을 눌러주시면 시트랑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승하차 편의 기능이 있는데요. 내리실 때 좀 더 편리하게 내릴 수 있는 기능으로서 스티어링 휠, 시트 또한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내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벨트 조정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에 시동을 키면 내 몸에 맞게끔 텐셔닝이 조여지는 기능이고요. 잠김 알림음은 차량 문을 잠갔을 때 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기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동 잠금은 주행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차량 문이 잠겨지는 기능입니다. 자동 미러 접힘은 차량 문을 잠겼을 경우에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이고요.
트렁크 열림 제한은 트렁크가 반밖에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은 해지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유소 검색은 내비를 켰을 때 같이 연동되는 기능으로서 가까운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동면 모드입니다. 동면 모드는 차량을 장시간 주차를 하실 경우에 차량이 방전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으로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동면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은 라이트 기능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웨빙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향등은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우측 통행으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실내 소등 지연은 15초에서 60초까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소등 지연을 끄고 싶으면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서 꺼주시면 되고요.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은 멀티빔 LED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주행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등은 문이 잠겼을 경우에 도어 캐치랑 사이드 미러 쪽에 주변등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입니다. 커맨드 화면의 디자인을 세 가지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세 가지 디자인을 원하신 대로 선택을 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설정은 처음에 출고를 받으실 경우에는 키보드가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진 아래쪽에 내려주시면 쿼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설정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거트로닉 기능입니다. MBUX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음성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집으로 가자. 경로가 탐색됩니다. 이러- 주유소로가 포함된 경로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즐겨찾기 되어 있는 집을 안내를 도와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으로 변경해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이렇게 무드등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 좀 도와줘. 음성 명령 트레이닝을 마치시면 이렇게 매뉴얼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내비게이션 교통 안내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85까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수치로는 25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25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및 날짜인데요. 한국이 설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변경해 주시고 자동 설정을 눌러주시면 해당 국가의 시간이 표기가 됩니다. 언어는 다양한 언어들을 설정을 하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화를 원하실 경우에는 초기화를 버튼을 눌러서 얘를 시작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다음은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버튼은 위로 올려주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내리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바람 송풍 방향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 버튼이고요. 바람 세기는 총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0단으로 두시면 공조장치는 꺼집니다. 오토로 두시면 설정했던 온도가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바람 세기와 송풍 방향이 변경이 됩니다. 맥스는 앞유리 성해 제거, 리어는 뒷유리랑 사이드미러 열선, 싱크는 온도가 다를 경우에 싱크를 눌러주게 되면 같은 온도로 전환이 됩니다. 내부 순환, 에어컨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메뉴 버튼은 화면 터치를 이용하셔서 공조장치의 온도 표시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은 퀵 버튼으로서 직접 커맨드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눌러주시면 좀 더 간편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 기능도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눌러서 목적지 입력을 눌러주시면 되고, 라디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라디오 표시가 나오고, 또 한 번 눌러주시면 미디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또는 USB를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설정도 마찬가지로 퀵 버튼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는 다양한 즐겨찾기를 이용하셔서 내비, 라디오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는 비상등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집 모양을 눌러주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전 버튼은 이전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버튼입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은 음악을 재생할 시 다음 곡, 이전 곡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가운데 패널을 통해 상하 좌우로 위아래 조절해줘서 화면을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셀렉트 기능은 위아래로 주행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 세팅으로는 컨버트 모드입니다. 다음은 파크트로닉 센서를 끄는 버튼입니다. 주차를 하셨을 때 경고음이 나는 것을 끄는 버튼입니다. 자동 주차 및 카메라를 보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는 화면과 전방, 후방, 양쪽 사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탑앤고 기능입니다. 스탑앤고 기능은 정차를 할 경우에 엔진 시동이 중지가 되고,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에는 다시 시동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으로서 위아래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음소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온오프 하실 수 있는 버튼으로서 시스템 끄기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꺼집니다. 다음은 컵홀더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콘솔을 열어주시면 왼쪽, 오른쪽 컵홀더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무선 충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서 무선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비상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마트 키를 오른쪽 컵홀더에 넣어주신 다음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비상시동이 켜집니다. 다음은 암레스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암레스트를 열어주시면 되고, 안쪽에 USB 포트 C타입 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독서등이 왼쪽, 오른쪽 위치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앞쪽 실내등, 오른쪽 버튼은 뒷좌석 실내등이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문을 열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는 실내등인데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OS는 긴급 출동 서비스로 한 번 더 열어서 눌러주시면 작동이 되는데요.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긴급 출동하실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메르세데스 미 고객센터를 연결을 하여 서비스 센터를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기능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썬루프 개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는 여기 아래에 있는 레버를 조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당겨주게 되면 썬루프가 열리게끔 되어 있고, 눌러주게 되면 썬루프는 닫혀집니다. 위로 올리면 틸팅이 작동이 되고, 다시 한번 내려주게 되면 썬루프는 닫혀집니다. 다음은 하이패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러브 박스 열어주게 되면 오른쪽에 하이패스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삽입을 한 후 다시 빼실 때는 왼쪽의 버튼을 눌러서 카드를 빼주시면 되고요. 하이패스 볼륨 조절은 스피커 모양을 눌러서 총 4단계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일드락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락이 실행이 되면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없게끔 실행이 되고요. 위로 올려주시면 차일드락이 설정이 됩니다.
바깥에서 항상 문을 열어주셔야지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소픽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소픽스는 2열 시트 뒷좌석에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레버를 당겨서 커버를 열어주신 뒤 차량 카시트를 안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열 암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고요. 가운데 레버를 당기면 안쪽에 수납 공간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50 익스클루시브 차량에 대해 설명 도와드린 프로덕트 익스퍼트 윤서연이었습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서초 전시장은 고객님의 안전하고 건강한 드라이빙을 위해 시승차 및 전시차, 고객님 방문 차량까지 모두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